안녕하세요. 반반한 아임반의 차차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신형 팰리세이드랑 구형 팰리세이드를 가져왔는데 둘 다 프레스티지로 트림은 동일한데 2.5 터보 가솔린이고요. 여기는 2.2 디젤입니다. 근데 왜 구형을 디젤을 가져왔냐고요? 디젤이 단종됐으니까 디젤을 대체해서 나온 이 2.5 가솔린 트림을 재밌게 재해석해서 리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 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한번 싹 훑어보고 나머지 더 많이 바뀐 점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은 1세대 팰리세이드의 전면부를 보면은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그런 디자인입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산타페 TM 같은 그 당시에 현대에서 미는 디자인이었어요. 길다란 DRL과 밑에 위치해 있는 이 헤드라이트,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해서 반응이 갈렸었는데요. 뭔가 현대의 고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헤드라이트는 에어덕트처럼 보이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옆에 조그마한 덕트까지 뚫려 있어서 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훌륭한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그릴로 넘어와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정말 사랑했던, 정말 좋아했던 삼각 패턴의 그릴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 그릴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차주분께서 따로 튜닝을 하신 건데 이게 차주분께서 차를 5년 동안 타셨다고 해요. 5년 동안 타면서 이제 질릴 수도 있고 차를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에 새로 그릴로 튜닝을 하셨다고 하는데 좀 주관적인 거고 개인적인 취향이 섞인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약간 악플 다시거나 욕하면 차주분께서 상처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대체할게요. 삼각 패턴의 그릴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현대에서 그 삼각 패턴, 무슨 패턴 그릴 이런 거를 일정 패턴의 그릴을 굉장히 많이 밀었었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그릴 좋아합니다. 그런 그릴이 현대의 뭔가 특징이기도 했는데 이런 세로 그릴도 원래는 약간 사진으로만 봤을 땐 좀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예쁘네요. 그럼 바로 비교를 해보기 위해 팰리세이드 LX3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신형 팰리세이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약간 DRL 뭔가 길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길어졌냐? 원래 가로로 길었는데 세로로 길어졌어요. 여기에 원래 헤드라이트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없애고 여기 앞으로 헤드라이트가 위치해 있는데 뭔가 여기에 그 횡한 공간이 없어지고 뭔가 회전기 때문에 채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쭉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깜빡이, DRL, 헤드라이트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릴로 넘어와 보면 그릴이 팰리세이드 LX2, 그러니까 펠이 한번 됐을 때까지만 해도 그릴은 네모 패턴의 그릴이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뭔가 이런 식으로 줄이가 있는 게 아니라 패턴 그릴을 계속 밀어갔었는데 이번에 LX3로 오면서 뭔가 가로로 긴 듯한 형상을 띠고 있는 그릴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심심한 가로 그릴이 아니라 이런 좀 특정의 또 패턴 같은 걸 넣어가지고 완전히 심심한 가로는 아니다 라는 점이 좀 인상 깊네요. 아, 그리고 신형을 보니까 느끼겠는데 엠블럼이 커졌어요. 원래는 이 엠블럼이 그릴에 위치해 있었는데 신형으로 바뀌면서 여기 이 보닛 앞쪽 여기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커지고 평평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뒤도 조금 바뀌었는데 뒤도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형 1세대 팰리세이드의 후면부에 왔는데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뭔가 좀 정제된 느낌의 테일램프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테일램프는 위쪽이 바늘처럼 뾰족하게 쭉 이어진 그런 형상이 있었거든요. 따로 램프가 이렇게 땅땅땅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넓적한 형태의 약간 그런 모습인데 와이드해 보이고 넓어 보이고 SUV의 정석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뭔가 약간 램프 느낌이 아니라 쭉쭉쭉쭉쭉쭉 느낌으로 나가지고 오히려 차가 커졌잖아요. 이 전고도 높아졌고 좀 더 가격하게 티를 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몰랐는데 여기를 보다 보니까
약간 뒤쪽에 리어 스포일러 이 부분이 조금 원래는 그냥 찍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좀 더 라인 자체가 과감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또 남자답게 바뀐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전면부랑 후면부를 다 살펴봤는데요. 이게 전면부와 후면부 모두가 약간 신형 팰리세이드가 나 이만큼 커졌어 하는 그런 디자인을 계속 연출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실내에 타면은 얼마나 넓어졌을지, 실내의 디자인 변화는 어떤지, 현대가 또 어떤 걸 추구하는지 제가 쌉쌉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에 탑승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그 당시에 현대스러웠던 이 핸들, 스티어링 휠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티어링 휠도 그 차주분께서 따로 아이반 제품으로 가죽을 씌워놔가지고 올블랙 실내인데 이렇게 갈색으로 포인트 주는 느낌이 있어서 예쁘네요. 심플한 현대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아쉬운 게 여기 디지털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중간에 디지털 클러스터랑 이런 아날로그한 계기판이라든지 그때 옵션에 따라 상이하긴 한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듀얼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따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계기판 따로, 내비게이션 따로, 그리고 옆에도 뭔가 분리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대시보드도 보면은 대시보드도 살짝 이렇게 완전 일자 느낌은 아니에요. 수평 느낌은 아니고 튀어나온 데는 튀어나오고 뭔가 들어간 데는 들어가는 듯이 뭔가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자동차 대시보드 레이아웃 딱 그 자체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2열 에어벤트랑 센터 콘솔이랑 센터 패시아 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센터 패시아고 뭐가 센터 콘솔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 대시보드에 붙어있는 것까지가 센터 패시아고 이렇게 아무리 붙어있다 치더라도 이렇게 센터 콘솔 쪽에 붙어있으면 이건 센터 콘솔이라고 합니다. 그치만 정말 찰떡이게 이 센터 패시아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기어봉이 뭔가 망치처럼 생겨 있는데 버튼식 기어 셀렉터가 굉장히 욕을 먹었어요. 그 당시에 기어봉이 드라이브, 파킹 이런 식으로 놓으면서 내가 뭔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행하면서 인지를 딱 해야 되는데 이 버튼식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차주분들께서는 버튼식 기어 노브를 이렇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제네시스의 망치 기어봉처럼 이렇게 바꾸는 DIY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터치로 되어 있는 버튼이 거의 없는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공조 버튼도 다 이런 식으로 누르는 물리 버튼이고요. 그리고 파킹 물리 버튼, 그리고 오토홀드 물리 버튼, 거의 다 모든 게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전 패드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이 컵홀더 약간 명칭은 약간 팝업 컵홀더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이게 팝업 컵홀더가 이렇게 접어놓으면은 여기를 좀 공간을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펼쳐놓으면은 컵홀더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센세이션하고 제가 알기로는 현대에서 이거를 특허를 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저도 그 당시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펴고 컵홀더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컵홀더 기능을 할 수 있는 멋진 컵홀더가 됩니다. 이게 요즘에는 굉장히 비례지향적인 차도 많이 나오고 뭔가 물리 버튼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고 뭔가 이런 대시보드 자체도 평평해지고 계기판이랑 이런 내비게이션도 이어지고 뭔가 그런 식으로 가는 추세인데 저는 이게 오히려 자동차의 전통적인 레이아웃 같고 저는 굉장히 이게 마음에 듭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구형이 아닌데 요즘은 너무 빠르게 자동차가 진화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엄청 구형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데 매우 속상합니다. 자, 이렇게 신형 팰리세이드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을 열고 닫으면서 좀 느낀 건데 확실히 신형이 되면서 문이 엄청 두꺼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좀 쉽게 닫히고 이랬는데 이거는 너무 무겁고 두께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덜 닫히고 막 이럴 때가 가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은 실내가 완전 밝은 베이지,
완전 밝은 화이트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차도 다름없이 이렇게 아인반의 헤드레스트랑 이렇게 제품이 꽂혀 있는데 이 색깔이랑 이런 게 이런 원래 본래 색깔이랑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진짜 딱 뭔가 순둥의 느낌 그대로 나는 그런 헤드레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센터페시아랑 대시보드 이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일단 이 대시보드 자체가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현대적으로 변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자체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완전 일자로 평탄화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뭔가 차 같기도 하고 이 조형물 하나하나가 가구 같기도 하고 또 여기만 가리고 보면은 여기가 평평해가지고 집 테이블에 앉아서 밖을 보는 모습 실내 거주공간 같다 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휴식 공간이라는 느낌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조수석 쪽에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높을 이유가 없는데 이게 덩달아 높아져 버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또잉한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내비게이션이 UI 자체가 굉장히 많이 현대스럽게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센터페시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시보드에 다 붙어 있습니다. 다만 물리 버튼이 아닌 터치 버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밑에 공조 버튼이 모두 다 터치가 되었어요. 레버로 온도를 조절하는 것 빼고는 열선, 통풍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조절하는 것들이 다 터치식으로 변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 터널을 원래 덮고 있는 게 센터 콘솔이고 그 위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수납 공간을 확보를 하잖아요. 센터 콘솔에서 떨어져가지고 여기 있는 스티어링 휠 쪽에 붙어서 칼럼식 기어 노브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공간적으로 제약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레이아웃 자체는 비슷합니다. 여기 컵홀더가 있고요. 여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요. 약간 예전에는 팝업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정직하게 컵홀더가 2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어 노브가 센터 콘솔 쪽에서 칼럼식으로 바뀐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9인승이 나오게 되면서 중간에 시트 공간을 확보를 해야 돼서였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존의 7인승 중심에서 9인승 중심으로 뭔가 옮겨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시트를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중간에 센터 터널 쪽에 기어 노브를 삭제시키고 여기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전장, 전폭, 정보, 슈퍼 이렇게 모든 게 다 조금씩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늘어난 만큼 얼마나 실용도가 높아졌는지 변한 건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3열을 가가지고 얼마나 바뀌었나 제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열에 앉아봤습니다. 확실히 3열이 뭔가 레그룸이 넓어진 느낌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법한 게 일단 전장 자체는 60mm 가량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약간 헤드룸 공간도 넉넉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고가 55mm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게 안에 실내 공간이 넉넉해졌다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게 체감을 해봤을 때 남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확실히 헤드룸 공간도 주먹 하나를 넣으면 아슬아슬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슬아슬한 느낌이 훨씬 덜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주행! 결국에는 제가 디젤을 가져온 이유는 이 2.5 가솔린 터보가 결국에는 디젤을 대체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대체가 가능한가? 디젤 정도의 토크가 나와주는가? 이 대형 SUV에 과연 4기통 2.5 터보 가솔린이 버틸 수 있는가를 한번 솔직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디젤 차는 시끄럽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디젤 차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엔진에서 올라오는 소음 무시 못합니다. 특히나 뭐 다른 때는 몰라도
공회전 시에 시끄러운 것은 진짜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웬만하게 흡음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닌 이상 디젤 엔진 특유의 그 진동이라든지 그 시끄러운 소리 같은 거는 진짜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젤이 소리나 진동 때문에 안 탄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이런 덩치가 크고 힘을 좀 써야 된다, 화물차다, 뭐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다 디젤 엔진이 들어갔었어요. 그럼 가속력을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잠깐 한 20km 정도를 급가속을 해봤는데요. 저는 2.5 가솔린 터보를 이미 타본 사람으로서 초반에 약간 가속력이 약하다, 약간의 뭔가 악셀 응답성 자체가 느리다라는 게 조금 있었는데요. 확실히 이런 건 그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가솔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 토크를 쭉쭉 뽑아내려면 RPM이 쭉쭉 치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기름도 쭉쭉 빨리고 연비도 안 좋아지게 되겠죠. 이게 연비가 사실은 2.2 디젤 기준으로 복합 연비가 12.4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이 덩치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연비입니다. 사실 복합 연비가 12.4인 건데 이게 고속 연비로 가면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전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큰데 출력도 좋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롤은 살짝 있는. 약간 롤이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누 PD님 말대로 좀 롤이 저도 느껴지는 그런 승차감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형은 어떨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구형에 비해서 조금 잡혀갔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디젤이 줄 수 있는 장점만은 절대 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디젤은 사라질 수 없는가? 일단은 장거리 주행. 장거리 주행에 있어서 굉장히 좋죠. 일단 연비가 좋아요, 가솔린에 비해서. 그리고 유지보수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디젤은 이제 거의 사라지는 추세 아닌가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이 차량이 5등급 차가 되려면 좀 멀었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 차량은 점화 플러그가 없는 거 아시나요? 그래요? 네, 이 차량은 디젤 엔진은 원래 점화 플러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화 플러그를 사는데 썼던 나의 이 유지보수 비용, 이 부품값을 줄일 수 있어요. 이 점화 플러그가 비싸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 이런 식으로 위안을 조금씩 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디젤 엔진 하면은 이게 환경 기술 때문에 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뭐 내연기관 시작되면서 나온 줄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가솔린보다도 더 훨씬 뒤에 나온 게 디젤 엔진이에요. 이 차량은 일단은 점화점이 낮기 때문에 이게 디젤 기름이 있어도 이걸 못 썼어요. 사람들이 버리는 기름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루돌프 디젤이라는 사람이 이걸 엔진을 개발을 하게 돼서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지만 환경 규제 때문에 더 이상 없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면 이제 2.5 가솔린 터보 한번 시승을 해보러 갈까요? 지금은 2.5 터보 가솔린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라 그냥 내연기 타고 있는데 일단 출발을 해볼게요. 원래 SUV라고 하면은 이거 좀 논란되려나? 아디온 프레임 방식의 디젤 막 6기통, 8기통 막 이런 시대였었죠. 사실은 요즘 분들께서 자동차를 타면은 감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저는 조금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시보드가 점점 높아지고 시트는 포지션이 계속 낮아지고 뭐 이런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보는 이 대시보드 너머로 보이는 시야 자체가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대시보드가 여기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또 여기도 맞춰서 올라와 줘야 되잖아요. 얘를 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 없는 약간 대시보드의 높아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개인적인 주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하시는 게 다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핸들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핸들이 그랜저, 대표적으로 그랜저의 핸들 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점점점점 돼가지고 GN7 그랜저가 나왔을 때 엄청 그 당시 핫했던 CC&C가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또 이런 디자인을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디젤은 어때요? RPM을 치솟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얘는 RPM이 순간적으로 확 치솟는 소리가 귀에 들어옵니다. 사실 이 차량은 엄청 덩치가 큰 차예요. 공차 중량도 엄청 무겁고요. 이렇게 큰 덩치에 이런 엔진을 넣어? 하면서 사람들이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출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약간 조금 부족한 느낌은 받았습니다. 턱 까놓고 얘기하자면 불편합니다. 출력에 모자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급가속을 해야 될 때, 딜레마존 같을 때나 차랑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악셀을 이렇게 부드럽게만 밟아대면은 못 붙습니다. 아까 디젤처럼 부드럽게 서서히 붙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갑자기 휑 하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RPM이 순간적으로 확 치솟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허당 치고 이렇게 탁 나가는데 그 느낌 자체가 저는 뭐라 해야 될까요? 갑작스럽게 가속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제로 멀미가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확 못 느꼈는데 다른 분들이 좀 롤 같은 걸 잘 느끼시더라고요. 피디님이 딱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구나 하고 아까 좀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회전 반경이 휠베이스가 길어진 만큼 좀 커진 느낌이 있어요. 아까랑 비교했을 때. 근데 확실히 롤은 좀 줄어들었는데 이런 쇼바가 완전 기분 나쁜 결림은 잡아주는 좀 단단해진 느낌은 있죠.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라든지 이런 건 좀 줄어들었는데 좀 확실히 단단하고 롤은 없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 차량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를 야 그거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그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이번에 LX3가 되면서 옵션으로 적용을 하잖아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건데 이 비싼 돈 주고 팰리세이드를 샀으면 무조건 캘리그라피 옵션을 선택해가지고 이걸 또 넣을 것 같아요. 이게 차 타면서 승차감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LX, 그러니까 구형 팰리세이드에 비해서 이미 너무 상품성 자체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디젤이 없어졌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사실 디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힘들잖아요. 요즘에 너무 막 빠르고 막 이렇게 마력이 과하고 이런 차들이 있는데 그냥 차로만 타실 거면은 이런 식으로 편하게 2.5 터보 가솔린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거 봐봐요. 버튼식 기어였는데 지금 이렇게 칼럼 기어로 들어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라운드 뷰 같은 게 화질이라든지 이런 공간감 자체가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미래를 정말 생각하신다면은 저 같으면은 약간 이 2.5 가솔린 터보 모델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주행을 둘 다 해봤는데요. 일단은 딱 타봤을 때 2.2 디젤은 2.2 디젤만의 매력이 있고 이 2.5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딱 이만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디젤을 추천하는지 그리고 가솔린을 추천하는지 마지막으로 한 줄 평 같이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차량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딱 봐도 이 차량은 신형이에요. 신형이고 차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나은 상품성 그리고 2.5 가솔린 터보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정숙한 그리고 또 세련된 그런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량을 추천을 합니다. 2.2 디젤 구형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신형으로 바뀌면서 호불호가 좀 갈릴 만한 디자인. 저는 항상 이게 풀체인지가 될 때마다 항상 호불호가 있을 만한 디자인이 나오면은 우려가 되는데요. 디자인적으로 구형 팰리세이드가 좋아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나는 무조건 디젤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 일단은 이 차량은 출력에 비해서 토크가 세기 때문에 출력에 대한 부족함을 크게 못 느껴요.
이게 이 차량의 최대 장점 같고요. 그리고 디젤차이다 보니까 연비 절약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거리를 많이 간다든지 연비를 평소에 많이 뽑고 다니는 주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디젤차 무조건적으로 추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에 있어서 디젤차가 필요한 아웃도어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트레일러라든지 이렇게 뭐 견인 뭐 이런 거를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2.2 디젤을 극적으로 좀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각자 약간 장단점과 이 차량을 어떤 분들이 타시면 좋은지까지 추천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제조사에서 디젤차를 많이 단종을 시키는 추세입니다. 더 이상 디젤 엔진을 개발도 안 하고요. 또 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데 오랜만에 이런 디젤의 감성을 느껴가지고 매우 재밌었던 리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많은 관심과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달아주시고 오늘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반반한 아임반 차차였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